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그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골목 어귀에서 들리던 자전거 벨소리, 땡땡 하며 아침을 깨우던 그 익숙한 울림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지 않으세요? 아니면 친구들과 동네 구멍가게 앞에 쪼그려 앉아서 달고나를 만들던 그 달콤한 냄새 기억나세요? 70년대, 80년대 그 시절은 참 단순했어요. TV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같은 노래 한 곡이 하루를 설레게 했고, 라디오에서 DJ가 읽어주는 사연 하나가 밤을 포근하게 만들어줬죠. 오늘은 여러분을 그때 그 골목으로, 그때 그 집 마당으로 살짝 데려가 보려고 해요. 문 열고 나가면 친구들이 기다리고 골목 끝에서 엄마가 밥 먹어 하고 부르는 그 시절로요. 준비되셨죠? 그럼 저와 함께 그 추억의 길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아침 풍경이에요. 집집마다 문이 활짝 열리고 동네가 깨어나는 소리로 가득했죠. 저희 집 앞 골목은 좁고 구불구불했는데 그 길을 따라 매일 아침 우유 배달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자전거 뒤에 매단 바구니엔 유리병 우유가 가득했죠. 그 병 하나가 문 앞에 놓이는 순간 저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아저씨는 늘 웃으시며 잘 먹어 하시곤 다음 집으로 가셨어요. 그 유리병 뚜껑을 열면 얇은 은박지가 덮여 있었는데 그걸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툭 하고 뚫리는 느낌이 참 재밌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 소리 기억나세요? 그 작은 소리 하나가 하루를 시작하게 했던 신호 같았죠. 그리고 학교 가는 길, 그게 또 하나의 추억이에요.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면 골목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합류했어요. 야, 오늘 숙제했냐? 안 했는데 선생님한테 안 걸리면 되지 하며 깔깔대고 웃었죠. 큰 길로 나오면 지나가는 트럭이나 자전거를 구경하며 걷곤 했어요. 그때는 차도 별로 없어서 길 한가운데서 뛰어놀아도 위험하지 않았어요. 학교에 도착하면 운동장에 철봉이 꼭 있었는데 거기서 거꾸로 매달리기를 하며 누가 더 오래 버티나 내기했어요. 야, 나 이번엔 1분 간다 하며 허세 부리다가 결국 10초 만에 내려와서 다 같이 웃고, 그때는 뭐가 그리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놀이 하셨죠? 철봉에 매달려서 세상을 거꾸로 보던 그 느낌,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와요. 학교가 끝나면 집에 바로 안 가고 동네 구멍가게로 몰려갔어요. 가게 앞엔 늘 아이들이 북적였죠. 달고나를 만들 때마다 이번엔 꼭 별 모양 성공해야지 하며 설탕이 녹는 걸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구멍가게 아저씨가 뜨거운 설탕을 종이 위에 부어주면 우리는 숟가락으로 조심조심 모양을 만들었죠. 별이든 하트든 성공하면 받지? 나 잘하지 하며 자랑하고, 실패하면 에이 다음에 또 해 하며 또 웃었어요. 그 달고나 한 조각 입에 넣으면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하루의 피로가 싹 풀렸어요. 그 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양을 제일 잘 만들었나요? 저는 별 모양이 제일 어려웠는데 한번 성공했을 때 친구들이 와 대단하다 하며 박수 쳐줘서 뿌듯했어요.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TV 앞에 앉았어요. 그때는 채널이 몇 개 안 됐지만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다 보물 같았죠. 전국 노래자랑이 나오면 온 가족이 모여서 저 사람은 잘한다, 아니 저 사람이 더 낫다 하며 옥신각신했어요. 그러다 가요톱10 같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기 바빴죠. 조용필 선생님의 촛불이나 혜은이 선생님의 제3한강교 같은 노래가 흘러나오면 가사도 모르면서 흥얼거렸어요. TV 옆엔 라디오가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켜놓고 듣는 걸 좋아했어요. 밤의 디스크쇼에서 DJ가 사연 읽어주는 걸 들으며 나도 사연 보내봐야지 생각했죠.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사연, 친구와 싸웠다는 사연, 그 평범한 이야기들이 왜 그리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라디오 앞에서 졸다가 엄마한테 꺼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정신 차리곤 했어요. 여름이면 동네가 더 생기 넘쳤어요. 문 열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살던 그 시절, 선풍기가 집집마다 보물이었죠. 바람 세게 하지마, 감기 걸려 하시는 엄마 말씀 무시하고 친구들과 선풍기 앞에서 아하며 소리내는 놀이했어요. 그 소리가 아아하며 떨리는 게 그렇게 웃겼어요. 저녁엔 마당에 돗자리 깔고 동네 어른들이 수박 썰어 먹으며 이야기꽃 피웠죠. 올해 수박은 달다. 저기 농장에서 가져온 거라더라 하시며 웃고 아이들은 모기향 피워놓고 뛰어놀았어요. 모기에 물려도 그 순간이 좋았어요. 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멀리서 개구리 소리 들리던 그 여름밤, 여러분도 떠오르시죠? 겨울은 또 달랐어요. 방 안에서 귤 까먹으며 아랫목에 발 넣고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귤 껍질을 난로 위에 올리면 방 안가득 향이 퍼졌어요. 너무 많이 먹지 마, 배탈 난다 하시는 엄마 말씀에 조금만 더 하며 졸랐죠. 눈 오는 날엔 비닐봉지 엉덩이에 깔고 언덕 내려오며 와 소리 지르던 기억,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따뜻한 군고구마 쥐어주시던 그 온기, 그때가 참 좋았어요. 동네 사람들과의 정, 그게 또 빠질 수 없죠. 옆집 아줌마가 김치 담갔다며 한 그릇 주시고 저희 집에서 떡하면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구멍가게 아저씨는 돈 없어도 다음에 주면 돼 하시며 과자 쥐어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큰 정이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고추 말리며 옛 이야기 들려주시던 모습도 떠올라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노래도 빼놓을 수 없죠. 고향역이나 남행열차 같은 노래 들으며 첫사랑 떠올리던 그 설렘, 손잡는 것만으로도 얼굴 빨개지던 그 순수함.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땠나요? 그 시절로 잠깐 돌아가면 다시 그 골목에서 친구들 기다리고 엄마가 부르는 소리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길 저와 함께 걸어보세요. 아침이 되면 골목이 깨어나는 소리 기억나세요? 집집마다 문이 열리면서 밥 먹어, 빨리 나와 하는 엄마들의 목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죠. 그 시절 70년대 80년대 아침은 참 시끌벅적했어요. 저희 집은 골목 끝자락에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들리던 소리들이 저를 깨우곤 했어요. 오늘은 그 골목에서 시작된 하루를 여러분과 함께 떠올려 보려고 해요. 따뜻한 밥 냄새, 친구들과 학교 가는 길, 그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었죠. 그럼 저와 같이 그 골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때 아침은 참 단순했어요. 새벽녘부터 동네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죠. 저희 집 앞 골목은 좁고 구불구불했는데 아침마다 우유 배달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걸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자전거의 매단 바구니엔 유리병 우유가 가득 차 있었고 땡땡 하고 벨소리가 골목에 울리면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곤 했어요. 아저씨가 문 앞에 우유 한 병을 살짝 내려놓고 가시는 모습이 그렇게 신기했어요. 유리병 뚜껑을 열면 얇은 은박지가 덮여 있었는데 그걸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툭 하고 뚫리는 느낌이 참 재밌었죠. 엄마가 우유 마셔 하시면 저는 그 차가운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 소리, 그 맛 기억나세요? 그 시절 우유 한 병이 주는 설렘이 참 컸어요. 집안에서는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계셨어요.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연탄불에 밥을 하던 때라 아침마다 연탄 냄새가 집안을 살짝 채웠죠. 저는 그 냄새가 좋았어요. 연탄불 위에 올려놓은 밥솥에서 푸슝푸슝 소리가 나면 곧 밥이 다 된다는 신호였어요. 엄마가 밥 됐다, 어서 먹어 하시면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곤 했죠. 밥상엔 따끈한 밥, 구운 김, 된장국이 기본이었어요. 가끔 고등어 한 조각이 올라오면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오늘 고등어 있다 하며 좋아하면 엄마는 천천히 먹어, 찔리지 않게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소박한 밥상이 지금 생각하면 참 그리워요. 여러분 집 아침 밥상은 어땠나요? 그때 그 맛 아직도 떠오르시죠? 밥을 먹고 나면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골목을 나서면서 엄마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하면 엄마는 문 앞에서 조심해서 다녀와 하시며 손을 흔드셨어요. 골목은 아침마다 아이들로 북적였어요. 저희 동네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골목을 지나다 보면 친구들이 하나둘씩 합류했죠. 야, 오늘 숙제했냐? 안 했는데 괜찮겠지? 하며 깔깔대고 웃었어요. 가끔 골목 어귀에서 아저씨들이 자전거를 끌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 그때는 자전거도 귀했어요. 한 번은 친구가 나중에 나도 저런 자전거 탈 거야 하며 꿈을 얘기했는데 다들 그래, 너 잘난 척 좀 해라 하며 놀렸죠. 그 시절엔 그런 평범한 대화도 참 재밌었어요. 학교 가는 길은 늘 즐거웠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오면 트럭이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걸 구경하며 걷곤 했어요. 그때는 차가 많지 않아서 길 한가운데서 뛰어놀아도 별로 위험하지 않았죠. 가끔 길가에 핀 민들레를 꺾어서 입에 대고 푸우하고 불며 씨앗 날리는 놀이를 했어요. 친구 하나가 이거 불면 소원이 이뤄진대 하면 다들 진짜야? 하며 따라했죠.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땐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놀이 하셨죠? 길가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며 걷던 그 시간 참 행복했어요. 학교에 도착하면 운동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운동장 한쪽엔 꼭 철봉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놀이터였죠. 수업 시작 전에 아이들이 철봉에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리기를 하며 놀았어요. 야, 나 이번엔 30초 간다 하며 허세 부리다가 금방 내려와서 다 같이 웃고 선생님이 너희들 내려와 하시면 깜짝 놀라 뛰어내리곤 했죠. 철봉에 매달려서 세상을 거꾸로 보는 느낌이 참 신기했어요. 발밑으로 하늘이 보이고 머리 위로 땅이 있으니까요. 한 번은 친구가 너무 오래 매달리겠다고 버티다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내려왔는데 다들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쩌렁쩌렁 울렸죠. 여러분도 철봉에서 놀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때 그 장난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교실에 들어가면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기다렸어요. 그때는 칠판이 까맣고 분필로 글씨 쓰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렸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뭘 쓰시면 저희는 공책에 열심히 베꼈었죠. 가끔 졸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너 나와서 칠판에 써봐 하셔서 벌벌 떨며 나가곤 했어요. 그래도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엔 다 잊고 친구들과 복도에서 뛰어놀았어요. 복도 끝에서 야, 달리기 시합하자 하면 다들 신발 소리 내며 달렸죠. 선생님이 조용히 해 하셔도 잠깐뿐 금세 또 시끌시끌해졌어요. 그때는 뭐가 그리 바빠서 그렇게 뛰어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꺼내 먹었어요.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엔 밥이랑 김치, 계란말이 같은 게 들어있었죠. 가끔 친구들이랑 도시락 반찬을 바꿔 먹기도 했어요. 야, 너희 집 김치 맛있다. 그럼 내 계란말이랑 바꾸자 하며 나눠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도시락통이 알루미늄이라 열 때마다 딸깍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도 지금 생각하면 정겨워요. 한 번은 친구가 도시락을 깜빡 잊고 와서 다 같이 조금씩 나눠줬는데 그 친구가 너희 진짜 최고다 하며 감동했어요. 그 시절엔 그렇게 서로 챙기며 하루를 보냈죠. 여러분 도시락엔 뭐가 들어있었나요? 그때 그 반찬 맛 아직도 생각나시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도 참 재밌었어요. 골목으로 돌아오면 친구들과 내일 보자 하며 헤어졌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학교 어땠어? 하시며 간식을 주셨어요. 간식이라고 해봤자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였지만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엄마, 오늘 철봉에서 20초 버텼어요 하면 엄마는 잘했다, 우리 아들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하루를 마무리해줬어요. 골목에서 시작된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저물곤 했죠. 그 시절 골목은 그냥 길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모이고 웃음소리가 퍼지고 하루가 시작되는 곳이었죠.
지금은 그 골목들이 많이 변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그 풍경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그 골목에서 시작된 하루 떠올리며 미소 지어보세요. 그때 그 아침 참 좋았죠. 여러분, 학교 종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 순간 기억나세요? 드디어 끝났다 하며 책가방을 챙겨서 교문을 나서던 그 기분 참 좋았죠. 70년대, 80년대 그 시절엔 학교가 끝나도 집에 바로 가지 않았어요.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과 한참을 떠들고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에야 집으로 들어갔죠. 오늘은 그때 그 시간, 학교 끝나고 동네로 돌아오던 하루를 여러분과 함께 떠올려 보려고 해요. 구멍가게 앞 달고나 골목에서 들리던 웃음소리,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맡아지던 따뜻한 밥 냄새까지. 그럼 저와 같이 교문을 나서 볼까요? 학교가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면 교실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어요. 야, 오늘 뭐하고 놀까? 숙제 없지? 하며 친구들과 떠들다가 선생님이 조용히 정리하고 나가 하시면 그제야 책가방을 챙겼죠. 책가방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도 학교가 끝났다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교문을 나서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골목으로 향했어요. 그때는 집에 바로 가는 법이 없었죠. 골목 어귀에서 친구들이 우리 구멍가게 갈까? 하면 다들 가자 하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길이 참 설레었어요. 동네 구멍가게는 우리 놀이터나 다름없었어요. 가게 앞에 쪼그려 앉아서 달고나를 만들던 그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재밌었죠. 구멍가게 아저씨가 작은 양철 깡통에 설탕을 넣고 불 위에서 녹여주면 우리는 그 옆에 둘러앉아서 이번엔 꼭 별 모양 만든다 하며 기다렸어요. 설탕이 녹아서 갈색으로 변하면 아저씨가 자 떠 하시며 숟가락을 건네주셨어요. 그 뜨거운 설탕을 종이 위에 조심조심 붓고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서 모양을 만들었죠. 별 모양, 하트 모양, 동그라미 성공하면 봤지? 나 잘하지? 하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실패하면 에이 뭐야? 하며 웃어넘겼어요. 그 달고나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도 달고나 만드셨죠? 그 맛, 그 느낌 아직도 생생하지 않으세요? 구멍가게 앞은 늘 아이들로 북적였어요. 어떤 날은 달고나 대신 쥐포를 사 먹었어요. 아저씨가 쥐포 하나 줄까? 하면 네 하고 손을 내밀었죠. 쥐포를 손으로 찢어서 친구들끼리 나눠 먹으면 그 짭짤한 맛이 그렇게 좋았어요. 또 어떤 날은 10원짜리 껌을 사서 씹으며 놀았는데 껌 포장지 안에 딱지 그림이 들어있으면 그걸로 딱지치기를 했어요. 딱 소리와 함께 딱지가 뒤집히면 다 같이 와 하며 환호했죠. 딱지 하나 이기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한 번은 친구가 딱지를 너무 세게 쳐서 종이가 찢어졌는데 다들 배꼽 잡고 웃었어요. 야, 너 너무 힘줬잖아 하며 놀리면 그 친구는 다음엔 잘할게 하며 또 도전했죠. 그 시절엔 그런 작은 놀이가 하루를 채워줬어요. 구멍가게에서 한참 놀다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저녁 바람이 살살 불어왔어요. 골목은 낮보다 조용해지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냄새가 퍼졌죠. 우리 집은 된장국이네, 너희 집은 고기 굽는 냄새야 하며 서로 냄새 맡는 신용을 했어요. 골목 끝에서 친구들과 내일 보자 하고 손을 흔들며 헤어졌죠. 그때는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조금만 더 놀다 갈까 하고 졸라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친구 하나가 엄마한테 혼난다, 빨리 가 하며 웃었고 결국 다들 집으로 향했죠. 골목에서 들리던 그 웃음소리 지금도 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늦었네, 어디 있다 왔어? 하시며 맞아주셨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구멍가게 갔다 왔어요. 하면 엄마는 배고프지? 밥 먹어 하시며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셨어요. 저녁 밥상엔 따끈한 밥과 국 그리고 김치가 기본이었어요. 가끔 반찬으로 멸치볶음이나 콩나물이 올라오면 엄마 오늘 맛있겠다 하며 좋아했죠. 엄마는 천천히 먹어 체할라 하시며 밥을 덮어주셨어요. 그때는 배고프기도 했지만 엄마가 차려주신 밥상이 주는 따뜻함이 더 컸어요. 여러분 집 저녁 밥상은 어땠나요? 그 소박한 맛이 참 그리워요.
밥을 먹고 나면 마당에 나가서 동네 친구들을 기다리곤 했어요. 여름이면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별을 보거나 겨울이면 문 앞에서 눈사람을 만들며 놀았죠. 한 번은 친구들이랑 골목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엄마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야, 밤늦게 어딜 돌아다니냐? 하시며 저를 끌고 들어오셨는데 그때는 혼나는 것도 웃겼어요. 동네가 조용해지면 저는 방에 들어가서 책가방을 풀고 공책을 꺼냈어요. 숙제가 있으면 대충 하고 없으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멍하니 듣곤 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이 하루를 마무리해줬어요. 가끔 골목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동네 꼬마들이 저녁에도 놀고 있는 걸 보면 나도 저 때가 좋았는데 하며 웃었죠. 그러다 엄마가 자라 늦었다 하시면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으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구멍가게에서 달고나 만들던 순간, 친구들과 딱지치기 하던 웃음, 골목에서 헤어질 때의 아쉬움, 그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잠이 들기 전 내일도 이렇게 놀아야지 하며 눈을 감곤 했죠. 학교 끝나고 동네로 돌아오던 그 시간은 참 자유로웠어요. 집에 가는 길이 멀지 않아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종일 같았죠. 골목마다 추억이 있고 구멍가게마다 웃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풍경이 많이 변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그 동네가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학교 끝나고 동네로 돌아오던 그 길 떠올리며 미소 지어보세요. 그때 그 하루 참 행복했죠. 여러분,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집안이 조용해지던 그 시간 기억나세요? 부엌에서 엄마가 저녁밥을 차리시는 동안 저희는 TV 앞에 딱 붙어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어요. 70년대, 80년대 그 시절엔 TV가 집안의 중심이었죠. 채널은 몇 개 안 됐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보며 웃고 떠들던 그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오늘은 그 저녁 TV 앞에 둘러앉아 보내던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떠올려 보려고 해요. 전국 노래자랑에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라디오 사연에 귀 기울이던 그 따뜻한 밤으로요. 그럼 저와 같이 TV 앞으로 가볼까요? 학교 끝나고 동네에서 한참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저녁 냄새가 먼저 저를 맞아줬어요. 문을 열자마자 부엌에서 나는 된장국 냄새, 고기 굽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죠. 엄마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시고 저는 책가방을 방에 던져놓고 TV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때는 TV가 방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조그만 흑백 TV였는데 화면이 잘 안 보일 때면 위에 탁탁 치면 다시 선명해지곤 했죠. 엄마, 저녁 언제 돼요? 하고 물으면 엄마는 조금만 기다려, 금방 된다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 TV를 켜놓고 멍하니 보는 게 하루의 낙이었어요. TV를 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뉴스였어요. 아빠가 퇴근해서 오시면 뉴스 좀 보자 하시며 채널을 고정시키셨죠. 저는 뉴스가 별로 재밌진 않았지만 아빠 옆에 앉아서 같이 보곤 했어요. 뉴스가 끝나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프로그램 시간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전국 노래자랑은 온 가족이 모이는 신호 같았죠. 프로그램 시작하면 다들 방으로 들어와서 TV 앞에 둘러앉았어요.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저 사람은 잘한 애 아니야, 음정이 좀 흔들려 하며 평가하기 바빴죠. 한 번은 아빠가 내가 저기 나가면 1등 할 텐데 하시니까 엄마가 당신 노래는 집에서만 불러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때마다 저도 깔깔대고 웃었어요. 여러분도 가족이랑 TV 보면서 그런 얘기 나누셨죠? 그 소소한 대화가 참 재밌었어요. 전국 노래자랑 다음엔 가요톱10 같은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때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곤 했죠. 조용필 선생님의 촛불이 나오면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며 흥얼거렸고, 혜은이 선생님의 제3한 강교가 나오면 가사도 모르면서 목소리를 따라 해봤어요. TV에서 노래가 끝나면 박수 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방에서 짝짝짝 하며 같이 박수 쳤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크게 따라 부르니까 아빠가 너도 가수 할래? 하시며 놀리셨죠. 네, 나중에요 하고 대답했는데 그땐 진짜 가수가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TV 보면서 노래 따라 부른 적 있으신가요? 그 멜로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TV 옆에는 늘 라디오가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저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는 걸 좋아했어요. 밤의 디스크쇼 같은 프로그램에서 DJ가 사연을 읽어주는 소리가 참 포근했죠. 어떤 학생이 친구와 싸웠는데 화해하고 싶대요 같은 사연을 들으며 나도 저런 사연 보내볼까 생각했어요. 사랑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가족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사람, 그 평범한 이야기들이 왜 그리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다가 어느새 졸음이 쏟아졌어요. 그러다 엄마가 자라, 이제 꺼 하시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네 하고 라디오를 껐죠. 그 소리에 정신 차리던 순간 여러분도 기억나세요? 그때는 졸리면서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가끔 TV에서 드라마가 나오면 온 가족이 푹 빠졌어요. 수사반장이나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가 시작되면 다들 숨죽이고 봤죠. 드라마 속에서 누가 울면 저도 눈물이 살짝 나고 누가 웃으면 같이 웃었어요. 한 번은 드라마 끝나고 엄마가 저 사람 진짜 불쌍하다 하시니까 아빠가 다 연기야.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 하셔서 다 같이 웃은 적이 있어요. 드라마가 끝나면 다음 주가 기다려진다 하며 아쉬워했죠. 그때는 TV 한 편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 같았어요. 여러분 집에서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는 뭐였나요? 그 이야기들이 아직도 떠오르시죠? TV 앞에 앉아있으면 간식도 빠질 수 없었어요. 엄마가 감자나 고구마를 삶아서 주시면 다 같이 나눠 먹었죠. 껍질 벗기면서 뜨거워 하며 호호 불고 한 입 베어 물면 그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가끔 아빠가 퇴근길에 귤을 사오시면 이거 먹어 하시며 던져주셨어요. 귤 껍질을 까서 한 조각씩 먹으며 TV를 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너무 많이 먹지 마 배탈 난다 하시는 엄마 말씀에 조금만 더요 하며 졸랐던 기억이 나요. 그 간식 하나가 저녁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녁이 깊어지면 TV를 끄고 다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저는 라디오를 조금 더 듣고 싶어서 살짝 틀어놓곤 했죠. 창밖으로 골목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면 나도 저 때가 좋았는데 하며 웃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이제 자 하시면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죠. 이불을 덮고 누우면 TV에서 본 장면들, 들은 노래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전국 노래자랑에서 나온 할머니의 노래, 드라마 속 주인공의 대사 그 모든 게 하루를 포근하게 마무리해줬어요. 잠이 들기 전 내일도 TV 봐야지 하며 눈을 감곤 했죠. 저녁에 TV 앞에 모이던 그 시간은 참 따뜻했어요. 가족이 다 같이 웃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평범한 하루를 나누던 그 순간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그때 그 저녁 TV 앞에 앉아있던 기억 떠올리며 미소 지어보세요. 그 시절의 우리 참 행복했죠. 여름밤의 추억. 여러분, 여름밤이 되면 동네가 더 시끌벅적해지던 그때 기억나세요? 낮에는 덥고 끈적였지만 해가 지고 나면 골목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온 동네가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70년대, 80년대 여름밤은 문을 열어놓고 선풍기 틀고 마당에 돗자리 깔고 수박 먹던 그 시간들이 참 좋았어요. 오늘은 그 여름밤의 추억을 여러분과 함께 꺼내보려고 해요. 모기향 피우고 별 보면서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순간으로요. 준비되셨죠? 그럼 저와 같이 그 시원한 여름밤 골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름이면 낮이 너무 더워서 집 안에서도 땀이 줄줄 났어요. 그때는 에어컨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집집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았죠. 문 열고 들어가면 방 한가운데 선풍기가 윙윙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시절 선풍기는 집집마다 보물 같은 존재였죠. 저는 선풍기 앞에 쪼그려 앉아서 아하며 소리를 내는 놀이를 했어요. 그 소리가 바람에 떨리면서 아, 이렇게 변하면 친구들이랑 깔깔대고 웃었죠. 엄마가 바람 세게 틀지 마, 감기 걸린다 하셔도 조금만 더요 하며 계속 놀았어요. 그 선풍기 바람 한 번 맞는 게 여름 더위를 잊게 해줬어요. 여러분도 선풍기 앞에서 그런 장난 해보셨죠? 그 시원함이 아직도 느껴지세요? 저녁이 되면 마당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시작됐어요. 엄마가 밥 먹어 하고 부르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죠. 여름엔 밥맛이 없어서 국수나 냉면 같은 걸 자주 먹었어요. 한 번은 엄마가 얼음 동동 띄운 냉국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시원한 맛이 입안에서 잊히지 않았어요. 엄마, 이거 최고예요. 하면 엄마는 더 먹어, 더 있다. 하시며 웃으셨어요. 밥을 먹고 나면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동네 어른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수박을 썰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수박 한 통을 쩍 갈라서 숟가락으로 파먹으면 그 달콤함이 여름밤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줬어요. 올해 수박은 참 달다, 저기 농장에서 가져온 거라더라 하며 어른들이 얘기하시면 저는 옆에서 수박 씨 뱉기 놀이를 했어요. 씨를 멀리 뱉으려고 푸 하고 힘줬는데 친구가 야, 나한테 튀었잖아 하며 웃었죠. 그때 그 수박 맛 여러분도 기억나세요? 마당에 앉아있으면 모기가 윙윙거리며 날아왔어요. 그때는 모기약 같은 게 없어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놀았죠. 모기향을 작은 받침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면서 모기를 쫓아줬어요. 그 냄새가 좀 썼지만 여름밤엔 꼭 필요한 친구 같았어요. 모기향 옆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다리에 빨간 물린 자국이 생기면 아이 가려워 하며 긁었죠. 엄마가 너무 긁지 마, 흉진다 하셔도 가려운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모기에 물려도 그 순간이 좋았어요. 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멀리서 개구리 소리가 개굴개굴 들리던 그 여름밤이 참 그리워요. 동네 아이들은 여름밤이 되면 더 신났어요. 마당에서 놀다가 골목으로 뛰어나가 숨바꼭질을 했죠. 술래야 시작 하면 다들 골목 구석구석으로 숨었어요. 저는 골목 끝에 있는 나무 뒤에 숨었는데 심장이 쿵쿵 뛰면서도 재밌었어요. 술래가 다 숨었나? 간다 하면 숨죽이고 기다렸죠. 한 번은 너무 잘 숨어서 술래가 저를 못 찾아서 야, 어디 있는 거야? 하며 소리쳤는데 다들 웃느라 배꼽 잡았어요. 숨바꼭질 끝나고 나면 다 같이 골목에 쪼그려 앉아서 다음엔 뭐 할까? 하며 얘기했어요. 그때는 밤늦게까지 놀아도 무섭지 않았어요. 동네가 다 아는 사람들이라 든든했죠. 여름밤엔 별 보기가 참 좋았어요. 마당에 돗자리 깔고 누워서 하늘을 보면 별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친구 하나가 저기 별똥별이다 하면 다들 어디? 어디? 하며 찾았죠. 별똥별 보면 소원을 빌라고 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고 속으로 빌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소원이 귀엽게 느껴져요. 별 보면서 저 별은 뭐지? 저건 북두칠성 아니야? 하며 아는 척도 했어요. 사실 별자리에 대해 잘 몰랐지만 그저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어요. 여러분도 여름밤에 별 보면서 소원 빌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하늘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가끔 동네 어른들이 마당에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옛날에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며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저는 귀 쫑긋 세우고 들으며 진짜예요? 하고 물었죠. 그러면 아저씨가 그럼 내가 봤는데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이야기들이 끝날 때쯤이면 밤이 깊어서 이제 들어가자 하며 다들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엄마 손잡고 방으로 들어가며 내일 또 이야기 들려주세요 하고 졸랐어요. 그 어른들의 목소리, 여름밤의 정겨운 소리였어요. 집에 들어가면 선풍기를 다시 틀고 방바닥에 누웠어요. 그때는 이불도 얇게 덮고 잤죠.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게 몸을 스치면 아, 살겠다 하며 웃었어요. 창문 너머로 골목에서 들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곤 했어요. 누가 자전거 타는 소리, 아이들 웃는 소리, 그 소리들이 자장가처럼 저를 재웠어요. 엄마가 문 잠갔다 자 하시면 네 하고 눈을 감았죠. 잠이 들기 전 여름밤의 그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수박 먹던 순간, 별 본 기억, 친구들과 골목에서 뛰던 웃음, 그게 다 꿈처럼 느껴졌어요. 여름밤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더위도 잊게 해주고 마음도 시원하게 만들어준 그 시간들이 참 소중했죠. 지금은 그 풍경이 많이 변했지만 그때 그 여름밤은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그 시절 여름밤 떠올리며 미소 지어보세요. 그때 그 밤 참 행복했죠. 겨울이면 더 따뜻했던 기억. 여러분, 겨울이 오면 집안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던 그 시절 기억나세요?
밖은 춥고 바람이 매서웠지만 집에 들어가면 아랫목의 온기와 엄마가 차려주신 군고구마 한 알이 하루를 포근하게 만들어줬죠. 70년대, 80년대 겨울은 물건은 부족해도 마음은 풍족했던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그 겨울의 따뜻했던 기억들을 여러분과 함께 꺼내보려고 해요. 눈 쌓인 골목에서 썰매 타고 방 안에서 귤 까먹던 그 순간으로요. 준비되셨죠? 그럼 저와 같이 그 추운 겨울,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겨울이 오면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해졌어요. 창문에 성에가 끼어서 밖이 뿌옇게 보일 때면 저는 손가락으로 성에를 문질러서 동그란 구멍을 만들곤 했죠. 그 구멍으로 골목을 내다보면 눈이 쌓여서 하얗게 변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엄마는 추우니까 얼른 밥 먹어 하시며 저를 아랫목으로 불렀어요. 아랫목은 겨울에 제일 좋은 자리였죠.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서 발을 넣고 앉으면 온몸이 녹는 기분이었어요. 한 번은 너무 따뜻해서 거기서 꾸벅꾸벅 졸다가 엄마한테 일어나 밥 식는다 하고 깨운 적도 있어요. 그 아랫목의 온기 여러분도 기억나세요? 겨울이면 그곳이 제일 아늑했죠. 아침 밥상엔 따끈한 밥과 국이 기본이었어요. 겨울엔 된장국에 김치를 넣어서 끓인 게 참 맛있었죠. 엄마가 따끈할 때 먹어 하시면 저는 후후 불어가며 한 숟갈 떠먹었어요. 그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 추위가 싹 가시는 느낌이었어요. 가끔 아빠가 오늘 좀 춥네 하시며 손을 호호 불면 엄마가 옷 더 껴입어 하시며 챙겨주셨어요. 그 소박한 밥상이 겨울 아침을 따뜻하게 시작하게 해줬어요. 밥 먹고 나면 학교 조심해서 다녀와 하는 엄마 목소리에 문을 열고 나섰죠. 문 열자마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면 춥다 하며 얼른 목도리를 감았어요. 학교 가는 길은 겨울이면 더 특별했어요. 골목에 눈이 쌓이면 친구들과 눈밭을 뛰어다니며 놀았죠. 눈 뭉쳐서 던지며 야 맞았다. 너도 받아 하며 깔깔대고 웃었어요. 한 번은 눈덩이를 너무 세게 던져서 친구가 아파 하며 울먹였는데 다들 미안해 하며 달래줬어요. 학교에 도착하면 운동장에 눈이 쌓여서 선생님이 너희들 눈 치워 하시면 다 같이 빗자루 들고 쓸었죠. 그때는 그게 귀찮기보다는 재밌었어요. 눈을 치우다 보면 손이 시려워서 차가워 하며 손을 호호 불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그 추위도 견딜만 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은 더 신났어요. 눈이 많이 오면 동네 언덕에서 썰매를 탔죠. 썰매가 없으면 비닐봉지를 엉덩이에 깔고 내려왔어요. 야 간다 하며 언덕 위에서 내려오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면서 와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한 번은 너무 빨리 내려와서 넘어졌는데 옷이 젖어도 다 같이 웃었어요. 너 완전 눈사람 같아 하며 놀리면 너도 똑같아 하며 맞받아쳤죠. 그 추운 날씨에도 웃음소리가 골목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여러분도 비닐봉지 썰매 타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추억 참 재밌었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아이고 젖었네. 얼른 옷 갈아입어 하시며 저를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젖은 옷을 벗고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엄마가 이거 먹어 하며 군고구마를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 뜨끈한 고구마를 손으로 쥐면 손끝까지 따뜻해졌어요. 껍질을 까서 한 입 베어 물면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면 엄마는 천천히 먹어 대지 말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군고구마 한 알이 겨울의 추위를 다 잊게 해줬어요. 가끔 아빠가 나도 하나 줘 하시면 다 같이 앉아서 나눠 먹었어요. 그 따뜻함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줬죠. 겨울엔 귤도 빠질 수 없었어요. 방 안에서 귤 까먹는 게 겨울의 낙이었죠. 아빠가 퇴근길에 귤 한 상자를 사오시면 이거 먹어 하시며 방에 던져주셨어요. 저는 귤 껍질을 까서 한 조각씩 입에 넣었어요. 그 새콤달콤한 맛이 추운 날씨를 싹 날려줬죠. 가끔 귤 껍질을 난로 위에 올려놓으면 방 안가득 귤 향이 퍼졌어요. 엄마 이 냄새 좋다 하면 엄마는 너무 많이 먹지 마 배탈 난다 하시며 타일렀죠. 그래도 조금만 더요 하며 더 까먹곤 했어요. 그 귤 한 알이 겨울밤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귤 까먹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 향기 아직도 떠오르세요?
밤이 되면 집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난로 옆에 앉아서 손을 녹이며 TV를 보곤 했죠. 겨울엔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서 가족이 다 같이 모였어요. TV에서 눈 내리는 장면이 나오면 우리 동네랑 똑같네 하며 웃었어요. 한 번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눈밭에서 넘어지는 걸 보고 다 같이 저런 하며 깔깔댔죠. TV가 끝나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듣는 걸 좋아했어요. 겨울밤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가 더 감미롭게 들렸어요. 눈이 내리네 같은 노래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따라 흥얼거렸죠. 그러다 엄마가 자라 늦었다 하시면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으면 아랫목의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줬어요. 창밖으로 눈 내리는 소리가 사락사락 들리면 내일 또 썰매 타야지 하며 잠이 들었어요. 잠들기 전 그날의 따뜻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군고구마 먹던 순간, 귤 까던 기억, 친구들과 눈밭에서 뛰던 웃음, 그 모든 게 겨울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시절 겨울은 춥지만 마음은 뜨거웠죠. 여러분도 그 겨울의 따뜻함 떠올리며 미소 지어보세요. 그때 그 시간 참 좋았어요. 여러분, 그 시절 동네엔 사람 냄새가 참 많이 났던 거 기억나세요? 골목 어귀에서 이웃들이 서로 인사하고 집집마다 문 열어놓고 지내면서 서로 챙기던 그때요. 70년대, 80년대는 물건은 부족해도 마음은 넉넉했어요. 옆집 아줌마가 김치 한 그릇 가져다 주고 구멍가게 아저씨가 돈 나중에 줘도 돼 하던 그 정이 참 그리워요. 오늘은 그 동네 사람들과의 따뜻했던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떠올려 보려고 해요. 골목에서 들리던 웃음소리, 마당에서 나눠 먹던 떡 한 조각까지. 그럼 저와 같이 그 정 많은 동네로 걸어 들어가 볼까요? 그때는 동네가 하나의 큰 가족 같았어요. 아침에 문을 열면 골목에서 이웃들이 잘 잤어? 오늘 좀 춥네 하며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희 집 옆에 사는 아줌마는 늘 바빠 보였는데 그래도 저를 보면 밥 먹었어? 하고 물어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네 먹었어요 하고 대답했는데 아줌마가 그래도 이거 먹어 하시며 삶은 고구마를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 따끈한 고구마를 들고 집에 들어가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 참 좋다 생각했어요. 그 작은 정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줬죠. 여러분 동네에도 그런 아줌마 계셨죠? 그 손길이 아직도 기억나세요? 가을이면 동네가 더 바빠졌어요. 김장철이 되면 집집마다 김치를 담갔는데 그때마다 서로 나눠 먹는 게 당연했어요. 저희 집에서 김치를 담갔다고 하면 엄마가 옆집에 좀 갖다 줘 하시며 한 그릇 챙겨주셨어요. 저는 그릇 들고 옆집 문을 두드리며 아줌마 김치예요 했죠. 그러면 아줌마가 문 열고 아이고 고맙다 하시며 웃으셨어요. 며칠 지나면 이번엔 옆집에서 김치 한 그릇 들고 오셔서 너희 것도 맛있게 됐다 하시며 주고 가셨어요. 그 김치 한 그릇에 정이 담겨 있었어요. 맛도 맛이었지만 서로 챙기는 마음이 더 좋았죠. 여러분 집에서도 김치 나눴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때 그 맛 참 그리워요. 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집에서 떡을 찌면 그 냄새가 골목까지 퍼졌어요.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떡한다 하며 문 앞에 슬슬 모여들었죠. 엄마가 너희도 먹어 하시며 떡 한 조각씩 나눠주면 다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갔어요. 한 번은 떡을 너무 많이 쪄서 엄마가 이거 다 못 먹겠다. 동네 사람들 줘야지 하시며 저한테 쟁반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쟁반 들고 골목을 돌며 떡이에요 하고 나눠줬죠. 아저씨가 잘 먹을게 하시며 받아가시고 할머니가 너희 엄마 손맛 좋네 하시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 떡 한 조각이 동네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구멍가게 아저씨도 동네 정의 큰 부분이었어요. 골목 어귀에 있는 그 작은 가게는 우리 보물창고 같았죠. 돈이 없어도 아저씨는 다음에 주면 돼 하시며 과자를 쥐어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10원짜리 껌을 사러 갔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걸 깜빡했어요. 아저씨 돈을 잊었어요 하니까 아저씨가 괜찮아 이거 먹어 하시며 껌을 주셨어요. 다음에 꼭 줄게요 하고 약속했는데 아저씨는 그래 천천히 줘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믿음이 참 고마웠어요. 며칠 뒤 용돈 받아서 10원을 들고 갔더니 아저씨가 참 착하다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때 그 과자 한 봉지 여러분도 기억나세요? 겨울이면 동네 사람들이 더 뭉쳤어요. 눈이 많이 오면 다 같이 골목에 나와서 눈을 치웠죠. 아저씨들이 삽을 들고 이거 치워야 다닐 수 있지 하시며 눈을 쓸면 아이들은 작은 빗자루로 도왔어요. 한 번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골목이 막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몇 시간 동안 치웠어요. 다 끝나고 나면 누가 다들 고생했네. 이거 먹어. 하시며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나눠주셨어요. 그 뜨끈한 국물을 마시며 우리 동네 최고다 하며 웃었죠. 그 추운 날씨에도 마음은 따뜻했어요. 여러분 동네에서도 눈 치우고 국물 나눠 먹은 적 있으신가요? 그 정이 참 소중했죠. 여름밤엔 마당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할머니들이 돗자리에 앉아서 옛날엔 이랬다 저랬다 하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호랑이 진짜 나왔어요? 하고 물으면 할머니가 그럼 내가 봤지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이야기들이 끝날 때쯤이면 밤이 깊어서 다들 이제 들어가자 하며 일어났어요. 저는 내일 또 해주세요 하고 졸랐죠. 그 목소리들이 여름밤을 더 포근하게 만들어줬어요. 가끔 아저씨들이 너희도 나중에 이런 이야기 해줘 하시며 저희를 보던 눈빛이 기억나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동네가 더 바빠졌어요. 옆집 아저씨가 감기에 걸리셨다 하면 엄마가 죽 좀 쏘서 갖다 줘야지 하시며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는 그 죽 들고 아저씨 이거요 하며 문을 두드렸죠. 아저씨가 고맙다 너희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전해 하시며 받아가셨어요. 며칠 뒤 아저씨가 나으셔서 이거 먹어 하시며 과일 한 봉지를 주셨죠. 그렇게 서로 챙기며 살았어요. 그때는 아프면 혼자 아픈 게 아니라 동네가 같이 아팠어요. 여러분 동네에서도 그런 도움 주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참 따뜻했죠. 동네 잔치가 열리면 골목이 더 시끌벅적해졌어요. 누가 생일이든 아이가 태어났든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죠. 긴 테이블을 마당에 펴놓고 떡국이랑 전을 나눠 먹으며 잘 먹겠습니다 하고 웃었어요. 아이들은 그 옆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옛날엔 더 힘들었지 하며 옛날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잔치 끝나고 남은 음식을 싸주시며 집에서 먹어 하시는 어른들 덕에 며칠 더 맛있게 먹었어요. 그 잔치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오래 남았죠. 밤이 되면 창밖으로 동네가 조용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집마다 불빛이 켜지고 골목에서 들리던 이야기 소리가 잦아들었죠. 이불 속에서 그날의 정을 떠올리며 우리 동네 참 좋다 생각했어요. 그 시절 동네는 그냥 집이 모인 곳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마음이 모인 곳이었죠. 여러분도 그 정 떠올리며 미소 지어 보세요. 그때 그 사람들 참 따뜻했어요. 여러분 그 시절 노래 한 곡이 가슴을 뛰게 하던 때 기억나세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귀 기울이다 보면 문득 첫사랑이 떠오르고 얼굴이 빨개지던 그 순간이요. 70년대, 80년대는 노래와 사랑이 참 가까웠어요. TV에서 나오는 가요 프로그램 한편 골목에서 흥얼거리던 한 소절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했죠. 오늘은 그 시절의 노래와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꺼내보려고 해요.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편지 쓰고 노래 가사에 마음 담아 부르던 그 시간으로요. 준비되셨죠? 그럼 저와 같이 그 멜로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때는 노래가 하루를 채워줬어요. 아침에 라디오 켜놓고 밥 먹다가 김수혜 선생님의 남행열차가 나오면 남행열차는 떠나가네 하며 따라 불렀죠. 엄마가 밥이나 먹어 노래는 나중에 하셔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노래 한 소절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됐어요. 학교 가는 길에도 친구들이랑 빨간 고무줄, 파란 고무줄 하며 동요를 흥얼거렸어요. 그러다 문득 좋아하는 애가 지나가면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 시절엔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담긴 설렘을 꺼내주는 친구 같았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노래 따라 부르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 멜로디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끼리 노래 얘기를 했어요. 야, 어제 가요 톱십 봤어? 조용필 노래 또 1등 했던데 하며 떠들었죠. 그때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있게 부르고 싶다 생각했어요. 좋아하는 애가 같은 반에 있으면 그 애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나 슬쩍 물어보곤 했죠.
한 번은 친구가 걔는 혜은이 노래 좋아한대 하니까 저도 제3한 강교를 외워서 흥얼거렸어요. 한강 위에 어둠이 내려오면 하며 부르면 그 애가 저를 볼 때마다 더 설렜어요. 노래 한 곡이 사랑을 말해주는 다리 같았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노래 외운 적 있으신가요? 그 가사가 참 소중했죠. 저녁이 되면 집에서 TV 앞에 앉아서 가요 프로그램을 기다렸어요. 가요 톱10이나 쇼 2000 같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온 가족이 모였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어요. 화면에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저 노래를 그 애한테 불러주면 좋을 텐데 상상했죠. 나훈아 선생님의 고향역이 나오면 고향역은 멀리 있어 하며 따라 부르다가 문득 그 애가 사는 동네가 떠올랐어요. 한 번은 TV에서 김연자 선생님의 10분 내로를 보고 10분 안에 사랑을 고백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그 애 앞에선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때는 노래 가사처럼 사랑이 쉬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TV 보면서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으세요? 그 설렘이 참 풋풋했죠. 밤이 되면 라디오가 제 사랑의 친구였어요. 밤에 디스크쇼에서 DJ가 사연 읽어주는 걸 들으며 나도 이런 사연 보낼까? 고민했어요.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말 못했어요. 같은 사연이 나오면 저랑 똑같네. 하며 귀 쫑긋 세웠죠. 그러다 노래가 나오면 책상 앞에 앉아서 편지를 쓰곤 했어요. 너 혹시 이 노래 알아? 나 이거 들으면 너 생각나 하며 썼는데 그 편지를 줄 용기는 없었어요. 한 번은 용기 내서 편지를 책가방에 넣고 갔는데 결국 주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편지엔 노래 가사 한 줄이 적혀 있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때는 그 한 줄이 제 마음 전부였어요. 여러분도 사랑 고백 못한 편지 써본 적 있으신가요? 그 떨림이 참 귀여웠어요. 첫사랑은 참 순수했어요. 그 애가 골목에서 지나가면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잡는 상상만 해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한 번은 학교 끝나고 같이 집에 가는 길에 용기 내서 너 조용필 노래 좋아해? 하고 물었어요. 그 애가 응, 촛불 좋아해 하니까 저도 나도 그거 좋아해 하며 맞장구 쳤죠. 그 짧은 대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날 라디오에서 촛불이 나오면 이거 우리 노래야 하며 혼자 웃었어요. 그 시절 사랑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설렜어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땠나요? 그때 그 노래 아직도 떠오르세요? 가끔 동네에서 좋아하는 애를 보면 멋있는 척하고 싶었어요. 머리를 빗고 옷을 잘 차려입고 골목을 지나가며 나 잘 보이겠지? 생각했죠. 한 번은 친구들이 야, 걔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며 놀리니까 진짜야? 하며 괜히 기대했어요. 그러다 그 애가 다른 애랑 웃으며 지나가는 걸 보면 아, 아닌가 하며 혼자 풀이 죽었죠. 그때는 사랑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노래 가사처럼 너를 사랑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라디오에서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라는 사연이 나오면 맞네 하며 고개 끄덕였지만 행동으로 옮길 용기는 없었어요. 노래는 그 시절 사랑의 메신저였어요. 가끔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친구들이랑 노래 부르며 놀았어요. 님은 먼 곳에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거 부르면 그 애가 들을까? 상상했죠. 한 번은 친구가 야, 너 사랑 노래 잘 부른다 하니까 그럼 내가 가수 돼서 불러줄게 하고 허세 부렸어요. 다들 웃었지만 마음속으론 진짜 그 애한테 불러주고 싶었어요. 그 노래 한 곡이 제 마음을 대신 말해줬어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며 노래 부른 적 있으신가요? 그 멜로디에 사랑이 담겨 있었죠. 밤늦게 이불 속에서 그날의 설렘을 떠올리곤 했어요. 라디오에서 들은 노래, TV에서 본 가수, 그리고 그 애의 미소, 그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내일은 꼭 말 걸어봐야지 다짐하며 잠이 들었죠. 그 시절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름다웠어요. 노래 한 곡이 그 마음을 위로해줬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때 그 노래와 사랑 떠올리며 미소 지어보세요. 그 풋풋했던 우리 참 사랑스러웠죠. 여러분 가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골목에서 자전거 벨소리 들리고 친구들과 철봉에 매달리며 깔깔대던 그때로요. 70년대, 80년대는 물건은 적어도 마음은 넉넉했던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다 변했지만 그 추억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남아있죠.
오늘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떠올려 보려고 해요. 그 골목, 그 사람들, 그 노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자,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그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아침 골목을 걷고 싶어요. 문 열리면서 밥 먹어 하는 엄마 목소리, 우유 배달 아저씨의 자전거 벨소리가 골목에 울리던 그 아침이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면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씩 학교 가는 길에 합류하고 야, 오늘 숙제했어? 하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죠. 그때는 그 소리가 시끄럽다기보단 정겨웠어요. 골목 끝에서 친구들이랑 민들레 씨를 불며 소원 빌어 하고 웃던 순간이 떠올라요. 그 시절로 돌아가면 다시 그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아침 골목 기억나세요? 그때 그 바람 참 시원했죠. 학교 끝나고 동네로 돌아오던 시간도 다시 느끼고 싶어요. 구멍가게 앞에서 달고나 만들며 내가 제일 잘 돼 하고 자랑하던 그 순간이요. 아저씨가 다음에 돈 줘하시며 껌 한 통 쥐어주던 그 따뜻함도요. 골목에서 친구들이랑 딱지치기 하며 딱 소리내던 그 재미가 그리워요. 한 번은 딱지를 너무 세게 쳐서 찢어졌는데 다 같이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 시절로 돌아가면 친구들이랑 다시 그 골목에 쪼그려 앉아서 딱지 한 판 치고 싶어요.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여러분도 구멍가게 앞에서 놀던 기억 떠오르시죠? 여름밤도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마당에 돗자리 깔고 수박 썰어 먹으며 별을 보던 그 시간요. 모기향 피우고 동네 아이들이랑 숨바꼭질하며 술래야 나 여기야 소리치던 그 골목이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진짜예요? 하고 물었던 그 여름밤이 떠올라요. 그 시절로 돌아가면 돗자리에 누워서 별똥별 보고 소원 빌어야지 하며 친구들과 웃고 싶어요. 그 하늘 아래서 보낸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도 그 여름밤 다시 느끼고 싶으신가요? 그 별빛이 아직도 반짝이는 것 같아요. 겨울이면 아랫목에 앉아서 귤 까먹던 순간도 다시 겪고 싶어요. 난로 위에 귤 껍질 올려놓고 그 향기 맡으며 엄마 이거 최고예요 하던 그 따뜻함이요. 눈 쌓인 골목에서 비닐봉지로 썰매 타고 야 간다 하며 내려오던 그 추운 날도요.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젖었네 이거 먹어 하시며 군고구마 쥐어주던 그 손길이 그리워요. 그 시절로 돌아가면 다시 아랫목에 앉아서 가족이랑 귤 한 알씩 나눠 먹고 싶어요. 그 온기가 겨울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줬죠. 여러분도 그 겨울밤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세요? 동네 사람들과의 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요. 옆집 아줌마가 이거 먹어 하며 김치 한 그릇 건네주던 그 마음, 구멍가게 아저씨가 천천히 좋아하시던 그 믿음이요. 눈 오면 다 같이 골목 나와서 눈 치우고 고생했네. 이거 먹어 하며 어묵 국물 나눠주던 그 정이 떠올라요. 그 시절로 돌아가면 골목에서 이웃들 만나는 날마다 잘 지내세요? 하고 인사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동네가 더 따뜻했어요. 여러분 동네에도 그런 이웃들 계셨죠? 그 정이 참 소중했어요. 그 시절의 노래와 사랑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라디오에서 촛불이 나오면 좋아하는 사람 떠올리며 흥얼거리던 그 설렘, TV에서 가요톱십 보며 이 노래 그 애한테 불러주고 싶다 상상하던 그 마음이요. 골목에서 그 애 지나가는 걸 보며 얼굴 빨개지던 그 순간이 그리워요. 그 시절로 돌아가면 용기 내서 너 이 노래 좋아해?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는 말 한마디 못했지만 지금이라면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노래와 사랑 다시 떠올리면 설레세요? 그 풋풋함이 참 예뻤죠.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엄마 아빠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던 아침 다녀왔어요. 하며 들어오던 저녁 그 평범한 하루가 소중했어요. 엄마가 조심해 하시던 목소리, 아빠가 잘했다 하시며 머리 쓰다듬어 주시던 손길이 떠올라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시절로 돌아가면 엄마 아빠랑 더 많이 웃고 고맙습니다 하고 꼭 말하고 싶어요. 그 따뜻함이 제일 그리워요. 여러분도 가족과 보낸 그 시간 다시 느끼고 싶으신가요?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냥 그 골목에 서서 다 느끼고 싶어요. 자전거 벨소리, 친구들 웃음소리,
엄마 부르는 소리,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그 모든 게 어우러진 그 순간을요. 그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매일이 즐거웠죠. 지금은 다 변했지만 마음속엔 그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루라도 그 골목에서 뛰어놀고 사랑하고 웃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 시절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으신가요? 그때 그 우리 참 행복했어요. 이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과 함께 골목에서 시작된 하루부터 노래와 사랑까지 그 시절을 돌아보며 참 많은 추억을 꺼냈어요. 그때 그 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줬죠.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어도 마음으로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 골목 생각하며 미소 지어보세요. 그 시절의 우리 참 사랑스러웠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그 시절 골목을 함께 걸어본 기분이 드세요? 아침에 들리던 엄마의 목소리,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까지 70년대, 80년대는 참 단순했지만 마음만은 가득 차 있었죠. 오늘은 이 이야기의 끝을 맺으며 그 시절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되새겨보려고 해요. 그때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지금의 우리를 다독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저와 같이 그 시절을 마지막으로 떠올려 볼까요? 그 시절 아침은 참 평화로웠어요. 창문 너머로 골목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리면 하루가 시작됐죠. 우유 배달 아저씨의 자전거 벨소리, 밥 먹어 하며 부르던 엄마 목소리가 골목을 채웠어요. 저는 그 소리에 이불을 걷고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어요. 동네 아이들이 책가방 메고 하나둘씩 모여서 야, 같이 가자 하며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하루인 줄 알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아침의 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새삼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 아침 풍경 눈에 선하시죠? 그 소리들이 우리를 깨우던 힘이었어요. 학교 끝나고 골목으로 돌아오던 시간은 또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구멍가게 앞에서 달고나 만들며 내가 더 잘 돼 하고 떠들고 딱지치기 하며 딱 소리에 환호하던 그 순간이요. 아저씨가 다음에 돈 줘도 돼 하시며 과자 한 봉지 쥐어주던 그 마음도 참 고마웠어요. 친구들이랑 골목에서 헤어질 때 내일 보자 하고 손 흔들던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 시절엔 시간이 느리게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매일이 재밌었죠. 여러분도 그 골목에서 놀던 날들 그리프세요? 그 웃음이 참 맑았어요. 여름밤은 또 다른 추억이에요. 마당에 돗자리 깔고 수박 썰어 먹으며 별똥별이다 하고 소리치던 그 밤이요. 모기향 연기 사이로 친구들과 숨바꼭질하며 깔깔대던 골목이 그리워요. 동네 할머니가 옛날엔 이랬지 하며 들려주시던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그 시간이 떠올라요. 그때는 별 하나 수박 한 조각에도 행복했어요. 지금은 그런 밤이 드물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여러분도 그 여름밤의 별빛 기억나세요? 그 하늘이 참 예뻤죠. 겨울이면 집안이 더 따뜻했어요. 아랫목에 앉아서 군고구마 까먹으며 엄마 이거 최고예요 하던 그 순간이요. 창밖으로 눈 내리는 소리 들으며 내일 썰매 타야지 하고 잠들던 그 밤이 떠올라요. 아빠가 퇴근길에 사오신 귤을 가족이 둘러앉아 나눠 먹던 그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추운 날씨에도 마음은 뜨거웠죠. 그 온기가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그 겨울의 따뜻함 느끼세요? 그때 그 손길이 참 그리워요. 동네 사람들과의 정은 또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옆집 아줌마가 이거 먹어 하며 건네주던 김치 한 그릇, 구멍가게 아저씨가 천천히 좋아하던 그 믿음이요. 눈 오면 다 같이 골목 나와서 이거 치워야지 하며 웃던 그날들이 떠올라요. 그 시절엔 이웃이 가족 같았어요. 서로 챙기고 같이 웃고 때론 같이 힘들어하며 살았죠. 그 정이 동네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도 그 이웃들 다시 떠올리면 마음이 뭉클해지세요? 노래와 사랑도 그 시절의 큰 부분이었어요. 라디오에서 촛불이 나오면 가슴이 뛰고 TV에서 가요 톱십 보며 좋아하는 사람 떠올리던 그 설렘이요. 골목에서 그애 지나가는 걸 보면 얼굴 빨개지던 그 순간이 그리워요. 너 이 노래 좋아해? 한마디 못하고 돌아서던 그 풋풋함이 떠올라요. 그때는 사랑이 뭔지도 잘 몰랐지만 노래 한 곡이 그 마음을 다 말해줬어요.
여러분도 그 노래 들으면 설레던 때 기억나세요? 그 멜로디가 참 달콤했죠. 가족과 보낸 시간은 제일 소중했어요. 아침에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던 문 앞 저녁에 다녀왔어요. 하며 들어오던 그 순간이요. 엄마가 밥 먹어. 하시던 목소리, 아빠가 잘했다 하시며 웃던 얼굴이 떠올라요. 그때는 그게 평생 갈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 하루하루가 다 보물 같아요. 여러분도 가족과 나눈 그 평범한 시간 다시 생각하면 눈물이 나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키웠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그 시절을 많이 떠올렸죠. 골목에서 시작된 하루, 친구들과의 웃음, 노래와 사랑, 가족의 따뜻함, 그 모든 게 모여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지만 마음으로 언제든 갈 수 있어요. 가끔 눈 감고 그 골목을 떠올리면 자전거 벨소리, 친구들 목소리, 엄마의 부름이 들리는 듯해요. 그때의 우리는 참 순수했고 참 행복했어요. 이 이야기로 그 시절을 다시 만난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이제 정말 끝맺음이에요. 그 시절은 지나갔지만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골목, 그 사람들, 그 노래를 잊지 말고 가끔 꺼내보세요. 그 추억이 지금의 우리를 위로해 줄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나눠서 참 행복했어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추억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우리에게 또 지금의 여러분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